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이 날짜로는 이제 10월 21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갑진년이라는 해, 그러니까 2024년이죠. 갑진년이 양력으로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세수로 따졌을 때 한 두 달 정도밖에 안 남았어. 이제 곧 이제 을사년이 됩니다. 을사년이 되기 때문에 오늘부터 이 을사년에 각 일주별 운세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명리학적으로는 해가 바뀐다는 것은 양력 1월 1일이 되어야만이 해가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양력 1월 1일부터 우리는 이제 보통 해가 바뀌지만은 명리학으로서는 1월 1일이 기준이 아니고 2월 한 5일 경이죠. 뭐 5일이 될 때도 있고 6일이 될 때도 있고 그럴 수 있는데 2월 5일 경에 있는 그 입춘을 기준으로 한 해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아직은 이제 이렇게 입춘 기준으로 하면 아직도 한 석 달 정도 남아가지고 많이 남아 있는 편이지요. 그렇지만 보통 이제 1월 1일 기준으로 사람들이 새해에 대한 어떤 것들을 이제 준비하고 여러 가지 마음가짐을 다독이고 이런 과정에 들어가기 때문에 미리 새해가 시작되기 전에 입춘이 되기 전에 지금부터 각 일주별로 을사년 운세를 한 번씩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을사년에 우리가 어떻게 삶을 전개해 나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봐서 오늘부터 일주별로 운세를 을사년 운세죠. 그것을 한번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60갑자기 때문에 지금부터 해도 사실 내년 거의 한 1월 한 하순까지도 이거를 진행을 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양해를 해주시고 조금 이런 면이 있지만은 뭐 그게 뭐 1, 2주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이 10월 21일을 기해서 어, 을사년의 일주별 운세를 시작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이제 제일 첫 번째 60갑자 중에서 제일 첫 번째 일주에 해당되는 이 갑자 일주를 한번 이제 을사년이 어떻게 되느냐 이거를 살펴야 되는데 그거를 볼 것 같으면은 이 갑자 일주라는 것은 60갑자 중에서 첫 번째 글자가 되지요. 그래서 이 간목이라는 것은 천간에 또 그런 데서 이제 이 간목도 천간의 첫 번째, 지지에 있는 자수도 지지의 첫 번째입니다. 그런데 이 간목이 상징하는 바가 어떤 거냐 하면은 간목은 일단 초목이 이 풀들이 있지 않습니까? 풀들이 초목이 싹이 이렇게 껍질을 이렇게 벗기고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목이 이렇게 이랬으면 이제 초목이 이렇게 뚫고 그러니까 콩이나 이런 거 보면 푸른 껍질을 이렇게 뒤집어 쓰고 나오잖아요. 새싹이 나올 때 그 모습입니다. 그래서 초목의 싹이 껍질을 뚫고 세상 밖으로 나오는 그 모습을 그린 것이 간목이라는 글자예요. 그래서 간목은 열고 닫는다는 이 개폐의 의미가 있습니다. 개폐. 그러니까 겨울을 닫고 봄을 연다 이런 의미도 되지요. 그래서 개폐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간목 일간들은 주로 이제 굉장히 시작하는 거, 어떤 일을 일단 마무리는 약하지만 일을 처음 시작하거나 앞장서거나 또는 뭐를 추진력 있게 뭐를 진행해 나가는 거 그런 데 상당한 어떤 그 재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목을 우리가 보면 이제 시작하는 기운이라고도 하지만 추진력이 좋은 사람들이라고도 하고 또 한편으로 뭡니까? 추진력이 좋은 사람들이 뭐 여기저기에 귀가 솔깃해지고 이렇게 되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목의 속성은 이제 십천간의 처음이기도 하고 초목이 껍질을 뚫고 나오는 어떤 그런 모습이기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떤 그 진취적인 기상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그 지지에 지금 있는 글자와 조합을 해서 볼 때 이 자수는 우리가 지지에서도 첫 번째 글자이지만 동시에 이거를 우리가 십신으로 하면 정인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갑자일주는 속성이
대부분 이제 교육자라든가 또는 학자나 지도자, 그러니까 어떤 리더의 물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일주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보면 교육이나 언론이나 뭐 예능 계통 이런 데서, 예능도 굉장히 사람들 앞에 나서서 뭘 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지도자의 물상과 비슷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도자라는 자체가 앞에 나서는 것이기 때문에 리더의 물상이죠.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일지 이 정인의 속성으로 인해서 굉장히 다정다감하고 총명한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일지 자수가 정인이기 때문에 굉장히 사람이 모가 나지 않고, 이제 뭐 순둥이 기질도 있지만 사람들하고 그렇게 많은 분쟁이나 갈등 이런 거에 잘 노출되지가 않는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자수는 일간 간목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12운성 포태로 따지면은 이것은 욕지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유흥이라든가 주색 잡기 이런 것들을 매우 즐기는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러한 이제 속성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제 을사년이 어떻게 될 거냐는 것이죠. 을사년이. 그래서 이 사주는 이제 그 일주는, 갑자라는 일주는 이 간목의 그 어떤 진취적인 기상과 자수의 어떤 학자적인 풍,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뭐 어떤 그 유흥이라든가 주색 잡기 이런 거는 즐길 수 있지만은 재물에 대한 욕망이라든가 이런 것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니까 명예를 굉장히 중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명예를 중시한다는 것은 뒤집어서 말하면은 뭐 재물이라든가 이런 데는 또 좀 소홀히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격은 굉장히 주도 면밀하고 치밀한 사람이지만은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재물과는 조금 인연이 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재물이라는 것은 남자 사주에서는 여자에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많은 여자와 유흥이라든가 추색 잡기를 하면서 어울릴 수는 있지만은 동시에 그 처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다소 정이 떨어지는, 그러니까 무정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일 수가 있죠. 그러나 이 사람은 이제 자수가 천간에 우리가 임수의 왕지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그 인성이 강력한 위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굉장히 주도 면밀하고 치밀하고 또 학문 또는 뭐 학업 뭐 공부하는 이런 거와 관련해서 굉장히 문서를 다루는 데 있어서는 깊은 재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한 이 갑자일주가 을사년에는 어떻게 될 거냐는 것이죠. 그걸 보면은 이걸 볼 것 같으면 이제 을목이라는 존재는 갑자일주 입장에서 보면은 일주가 갑이니까 이 겁재에 해당이 됩니다. 겁재에 해당되고 이 을사일주의 사화는 식신에 해당이 되죠. 이렇게 되어가 이제 조합이 되게 되면은 갑자일주가 을사년을 됐을 때는 무슨 일이 생기느냐 하면은 이 사람은 굉장히 그 을목이라는 겁재를 만나가지고 갑자일주 자체가 나서기 좋아하고 어떤 추진력을 가지고 리더의 물상을 가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겁재 주변 사람들의 부추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왕성하게 뭔가 일을 자신감 있게 추진할 수 있는 그러한 한 해가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지지로 볼 것 같으면 지지는 이제 자수가 이렇게 지지로 사화는 간목 입장에서 보면은 식신이잖아요. 식신이니까 이 주변 친구의 어떤 권유나 어떤 그 뭐 조언이나 또는 협력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식신을 함께 공유하는 그런 상황에 놓입니다. 식신이라는 것은 유흥이죠. 유흥도 되고 일도 됩니다. 그래서 친구가 가져온 어떤 일거리 또는 친구가 가져온 어떤 재밌는 일들, 뭐 유흥이죠. 이런 것들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한 해를 보내는 그런 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 갑자일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갑자일주가 을사년이 됐다는 것은 종합적으로 우리가 이제 한번 볼 것 같으면은 첫 번째 이제 그런 상황들에 놓여 있으니까
요것은 이제 처음에 이제 만약에 직장에 다니는 사람이다. 직장에 다니는 사람이다. 그러면은 어떤 문제가 되겠습니까? 이 을목이라는 급제가 오고 이 자수가 사화를 본 케이스니까 이 자수가 사화를 봤다는 것은 우리가 보통 천덕귀인을 만났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천덕귀인을 만났고 여기 사중에 있는 무토와 자중에 있는 계수가 이렇게 무게합을 하는 거예요. 암합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직장이나 이런 데 있는 사람들은 어떤 그 직장 생활에 굉장히 안정되어 있는 모습 또는 어떤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고 굉장히 차분해지고 뭐 하는 일들에서도 어느 정도 내 노력이나 투자했는 것에 비해서는 상당히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좋은 해가 될 수 있는 그런 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또 돈도 직장도 그렇지만 재물적인 측면에서도 이 재성을 합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돈이 생길 수 있는 그러한 한 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학업을 하는 사람은 어떨 것이냐 했을 때 학업을 하는 사람들은 이제 이 계수라는 이 자수인성이 합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성과를 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천간에 있는 을목이 들어와서 무슨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매우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요. 학업에 있어서는 그렇게 뭐 탁월한 성과를 내기는 조금 어렵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건강적인 측면에서는 이 자수가 그 사화 그러니까 천덕귀인을 합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괜찮다 양호한 한 해를 보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뭐 몸이 아프던 분들이라면은 갑자일주 중에서 건강에 조금 염려가 있었던 분들이라면은 다소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 번째는 이제 연애하는 젊은 사람들이라면 연애는 어떻게 될 거냐 이렇게 됐을 때 연애라는 것은 좋은 운이다. 연애 운은 굉장히 좋은 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왜 그러냐? 갑자일주 자체가 우리가 보통 신살로 말하면 나체도합니다. 나체도화. 그래서 많은 이성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가지게 되는데 사화와 자수는 이제 천덕귀인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것이 들어와서 무게 암합을 하는 그런 과정이라서 굉장히 괜찮은 인연을 만나서 일이 잘 풀려갈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연애운에서는 굉장히 푸른 신호등이 켜져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번째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이제 사업하는 분들은 직장은 그렇고 사업하는 사람은 어떨 거냐 이렇게 보면은 사업하는 사람은 이렇습니다. 요거는 이제 다소 부족해질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천간에 있는 을목의 역할에 따라서 많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일단 이 급제가 천간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욕심이거든요. 과도한 내 욕심을 가지고 일을 착수하는데 좋은 인연들을 만나서 일을 추진을 하겠지만은 이 급제는 내 재산, 나의 재물을 탈취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래서 사주의 천간에 어떤 글자가 있었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긴 하지만은 일단은 내가 투자했는 것에 대해서 그 투자했는 그 응분의 어떤 대가 또는 기대했던 만큼의 결과를 내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갑자일주에 일반적인 갑자일주가 을사년을 만났을 때의 일반적인 운세 흐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요것은 이제 단순히 갑자일주가 을사년을 만났을 때 요 두 글자들의 관계 요 간지들의 관계에서만 우리가 살필 때 그렇고 더 나아가서 사주 전체 구조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건 조금 달라지는 것이죠.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제 만약에 갑자일주가 사주 구조가 이렇게 됐을 때 을사년을 만났는데 만약에 여기에 어딘가에 뭐 경금이 있었다 이렇게 되면은 대체적으로 좋은 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금이 있었다 그러면 굉장히 좋은 해가 될 수 있고요. 만약에 무토나 기토가 있었다 그러면은
안 좋죠. 그런데 뭐 경금과 무토나 기토가 같이 있었다 그러면 또 좋을 수가 있어요. 좋을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경금은 없고 무토나 기토가 이렇게 있는데 을사년이 됐다 그러면 대체적으로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일반적으로 이렇게 말하기는 이제 굉장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느냐 하면은 이게 이제 격국상으로 뭐냐, 용신이 뭐냐에 따라서 이제 많이 달라집니다. 단지 이런 글자의 관계만으로 볼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지금 우리가 다 볼 수는 없으니까 간단하게 제가 한번 보자면은, 만약에 이 일주가 월주가 경자였다 이러면은 을사년은 아주 나쁩니다. 그리고 뭐 여기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경자가 아니라 을해, 뭐 경자가 아니라 을해죠. 해월의 간목이라 그래도 을해라면은 역시 좋지 않은 그런 해를 맞이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을목이 있는데 또 을목이 왔거든요. 이런 것들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구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제 이 글자가 월주에 있는 글자가 만약에 무자 월주였다 그러면은 굉장히 좋은 해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가 무자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은 을사년이 굉장히 좋은 해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사주 전체 구조를 이렇게 글자가 어떻게 있느냐 하는 것을 살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보는 것이 까다롭고 또 아주 복잡해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대충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천간에 경금이 있다고 하면은 을사년이 좋을 것이고요. 무기토가 있으면은 대체적으로 좋지 않은 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60갑자의 첫 번째를 우리가 시작을 합니다. 을사년의 갑자일주가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 먼저 갑자일주와 을사연 요 관계를 가지고 한번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전체 사주 구조에서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을사일주가 어떻게 되냐, 그래서 이럴 때는 무슨 글자가 있느냐가 이제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는데 대체적으로 경금이 있을 때는 좋은 해가 될 수 있고요. 무기토가 있으면 좋지 않은 해가 될 수 있다. 그런데 항상 그런 것이 아니다고 그랬죠. 예를 들어서 경금이 있는 때 만약에 경금이 있으면 좋다 그랬는데 경자월주라 그러면 나빠요. 그냥 좋지 않고 무자라면은 똑같이 무토가 있지만 무자라면은 또 아까 전에 일반적으로 무토가 있으면 나쁘다 그랬지만은 무자월주라면 또 좋을 수가 있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항상 전체 격국을 중심으로 살펴야만이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을사년의 60갑자 첫날로서 갑자일주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